막걸리 회동입니다. 네, 막걸리 회동. 기사 같이 보시죠. 이재명, 이낙연 약속 잡았다. 네, 이번 주 중으로 막걸리 회동. 네, 이재명 대표, 이낙연 전 대표 대체 이낙연 전 대표 귀국하고 언제 만나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또 이낙연 전 대표한테 기자들이 정말 참 따라다니면서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뭔가 잡히는 게 없어서 안 만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결국 약속을 잡고 이번 주에 만난다고 합니다. 그동안 기자들이 두 전현 대표한테 물어본 얘기들 같이 영상으로 먼저 보고 얘기 이어가 보시죠.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귀국을 했는데 혹시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백시장도 만들어야 될 어려운 시국이어서 모두가 힘을 함께 모아 일정을 조정하고 있을 겁니다. 흔히 정치인들이 말하는 그런 줄다리기가 있지는 않아요. 처음부터 인사 드리고 난 다음에 뵙는 걸로 얘기가 됐었고, 인사 마친 뒤의 일정으로서 일정을 조정 중인 것으로 압니다. 네, 백지장도 좀 맞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줄다리기 하는 거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 만나기로 했는데 주원규 위원님, 네. 만나기는 만나는데 비공개로 만난다고 합니다. 이게 관심이 이렇게 쏠리는데 왜 비공개로 만나는 걸까요? 일단은 저는 한 번의 만남에 그치시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한 번 만나서 좋친 말해서 서로의 어떤 입장차를 조금 확인해보는 시간이 갖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기사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총선이냐 혁신이냐 사실은 이렇게 대표가 될 수 있거든요. 혁신 쪽은 이낙연 전 대표를 말하는 것이고 총선 쪽은 이재명 대표를 말하는 것인데 근데 총선이라는 것은 두 분의 모든 공통분모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내년의 총선의 승리가 어떻게 보면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시발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위중하게 보는데 네. 혁신을 하는 데 있어서는 두 분의 사이에서의 온도차가 저는 좀 클 거라고 보는 게 이낙연 전 대표의 지금까지의 귀국 이후의 일성이나 회동들의 말씀들을 봤을 때에는 지금의 혁신으로는 안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이재명 대표 측은 계속 상임위원, 상임 고문의 말씀을 듣는 자리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것으로 봐서는 어떤 조언의 그냥 일반화에 그칠 것이다라는 것으로 서로 들어오려고 하시고 밀어내려고 하는 약간의 밀당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아마 공개 회동은 서로의 의견이 조율된 다음에 어떤 한 목소리가 나온다고 조율이 됐을 때 공개 회동으로 추가 회동을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양쪽 탐색을 하고 얘기가 공개적으로 내놓을 게 있을 때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로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기사를 좀 마저 이어서 보겠습니다. 말씀 중에 나왔죠. 총선 맞들까 혁신 맞설까 명락회동에 쏠린 눈. 근데 지금 주원규 위원님은 일단 총선은 공통분모다. 총선은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 다 같이 맞들 수밖에 없는 사안인 건데 혁신 부분에서 얘기가 어떻게 풀릴지가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OX 질문으로 좀 드려보죠. 두 사람, 네. 이낙연 전 대표를 좀 주어로 해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혁신 맞선다. 하나, 둘, 셋. 이거는 여야 진보 보수가 아니라 좀 다르게 나뉘었습니다. 네. 일단 홍석준 의원님. 네. 네. 아마도 이낙연 전 대표는 혁신 관련해 갖고 이재명 대표한테 기존 이 주류한테 좀 맞설 것이다. 네. 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예, 지금 혁신이라는 어떤 단어를 접근하는 방식이 네. 친명계와 비명계가 확연히 지금 다릅니다. 지금 친명계에서 말하는 어떤 혁신은 기존의 어떤 선출 방식에서 어떤 대의원이라든지 이런 걸 일반 당원과 같이 하자. 그리고 지금 일부 의원에서 이야기 나오는 어떤 동일 지역구의 3선 이상 금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혁신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네. 것들을 지금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강력하게 지금 반대하고 있는 형국인데 네. 이낙연 대표가 물론 이제 공식적인 본인의 입장은 밝히시지는 않았지만 아마 지금 비명계 어떤 구심점에 좀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낙연 대표 현재까지 어떤 행보를 봐서라도 네. 이러한 어떤
친명계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혁신의 어떤 그런 어떤 방향 내지는 정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맞서지 않을까, 반대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하지만 이용호 의원님은 아니다. 혁신을 놓고 부딪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보신 것 같아요. 전 혁신을 놓고 부딪힌다, 안 부딪힌다라는 질문 자체가 좀 네. 잘못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있어 가장 큰 혁신은 내년 총선의 승리다. 그 승리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찾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이건 또한 이낙연 대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의 정당 내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네. 그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비전과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혁신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과정 속에 있고 두 분이 의견 교환을 하고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고 같은 부분도 있고 그걸 조율해서 우리 당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혁신이기 때문에 혁신 가지고 맞선다. 이게 개파의 문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프레임 자체가 좀 잘못 설정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혁신을 만들어가는 건데 설령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식의 어떤 혁신에 쓴소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건 맞서는 게 아니고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으로 지금 들립니다. 네. 근데 일단 이낙연 전 대표가 어쨌거나 뭐 쓴소리를 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김동훈 의원님. 네. 근데 지금 혁신위가 내놓는 안이 1안이 있고 2안도 뭐 곧 나오는데 아직 1안이 처리가 안 돼서 약간 이렇게 누적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뭐 말씀처럼 뭐 혁신을 만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어쨌거나 쓴소리, 뭐 다른 의견 이런 걸 좀 낼 때 지금 현재의 혁신위 활동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번 회동을 막걸리 회동이라는 얘기를 했죠. 네. 왜 막걸리 회동이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이낙연 그 전 후보가 가장 좋아하는 술이 막걸리입니다. 그분은 이제 소주를 거의 안 마시는 그 스타일인데 네. 막걸리 회동이라는 네이밍 자체를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이른바 이 최대 주주로서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후보에게 많은 것을 양보를 할 그런 그 회동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막걸리 회동이라는 말을 네이밍을 했을 겁니다. 자, 네.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혁신은 무엇을 위한 혁신입니까? 당연히 총선 승리를 위한 혁신이기 때문에 네. 이낙연 후보도 지금 혁신에 대해서 사사건건 이렇게 토를 달지는 않되 큰 방향에서 이게 총선으로 가는 길이 아니면은 이제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명 세력이 너무 많은 이 공천을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불체포 특권을 신용만 한다거나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네. 총선에서도 새로운 인물이 나와야 된다. 이 얘기는 가로 열고 이낙연을 지지하는 사람들, 즉 친낙계를 상당 부분 포용을 해야 된다. 가로 닫고 이런 것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저는 혁신에 뭐 맞선다 이런 것보다도 총선 이번 두 사람 모두 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총선에서 이 패배를 하면은 이낙연이도 이재명도 이제 정치판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형식적으로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상당히 고견을 서로 나누는 그런 그 회동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두 사람 다 마지막 기회다. 힘을 모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